네,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들 똑같습니다. 어닝 시즌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전망, 여기에 높낮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합니다. 잠잠하던 변동성이 다시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간밤의 흐름 연출됐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반응이 또 굉장히 컸습니다.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변동이 좀 컸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여전히 뉴욕 증시는 긴축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변동성은 여전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장 초반, 중반까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장 끝나기 얼마 전에 시장은 조금 많이 흔들리면서 다우도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0.6% 하락. S&P 500은 0.4%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리오프닝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 상승,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3.8% 상승, 델타 항공이 2.7% 상승했고요.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 샌즈가 3% 상승, 그 다음에 윈리조트도 3% 상승, 그 다음에 펜 내셔널 게이밍이 4% 상승했습니다. 여행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카니발이 7.8% 급등, 로얄 캐리비안과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8.4% 상승했습니다. 히토로 관련 주식인 MP 머티리얼즈가 4.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버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바이오 주식이 있는데 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 주식이 4.7% 상승했고요. 어제 언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4% 급등했습니다. 컨센 상회하는 실적과 1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21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8%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배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도 얘기를 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관련 주식인 스노우플레이크가 6.3%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클라우드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고성장을 낙관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390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강력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고용 지표가 강력하고 펀더멘털도 견고해서 금리 인상이 강력할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의 동요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현재 인플레가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이 강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단기 금리를 2%까지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10년물 적정 금리가 2.15%로 지금 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증시와 채권 시장이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큰 폭의 금융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50년간 10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작 시기에 S&P 500 지수의 퍼 같은 경우에는 16배였는데 현재는 22.4배, 닷컴 버블 때는 25.7배로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변동성 주식, 그 다음에 방어주, 원유 에너지주,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신흥국 자산이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에서는 현재가 주식시장 매수 적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결국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금융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실적과 GDP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부양책 철회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향후에 더 어려워지더라도 고인플레이션으로 결국에는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만 해도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투자 의견이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좀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뉴욕장이 막판에 아쉬웠어요. 네, 뒷심이 부족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깜짝 고용을 소화를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CPI 발표 일자가 다가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좀 막판에 힘이 빠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인 어떻게 봐세요? 예, CPI 목요일 날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긴장감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직 금리가 3월에 인상이 되는 거는 이제 100% 네. 확실한데 뭐 빅스텝을 밟느냐, 0.25% 인상을 하느냐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뭐 실적은 가령 예를 들면은 기업별로 좋게 나오는 측과 나쁘게 나오는 측 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화이자 지금 디즈니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네. 조금 가장 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화이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결국엔 향후 가이던스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디즈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56% S&P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파이자 뭐 이런 종목도 우버, 뭐 디즈니 이런 종목도 이번 주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요거 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때문에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어닝 시즌 미국 시장 주목해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JP모건하고 전해주신 모건스탠리의 주장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의견에 동의를 하실지 매수적입니까?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아직 지금?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시기로 좀 되는 보고 시기예요? 있고요. 네.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남아 있다. 그러나 시기는 저도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어떻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올해의 지수의 바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JP 모건 측만이 아니라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측은 로얄 캐나디안 뱅크도 있는데 그쪽도 네. 뭐 강세를 주장하고 있고 뭐 비슷한 이유로 강세를 주장하고 있죠. 뭐 앞으로 실적을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 확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실적 그렇게 금방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지금 매수에 정말 적기라고 하는 거기에 판단을 저희가 보면은 실적하고 그런 성장률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매파적인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게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자라는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률이라던가 기업들의 어닝도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을 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보세요? 피크는? 그거는 당연히 저는 성장률 이제 이런 그건 것들? 당연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맞다고 예, 저는 보세요? 이제 모건스탠리 쪽인데 네. 결국엔 지금 어제도 이제 저는 뭐 지금 오늘 주제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적에 대한 이제 피크론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있어서, 예. 실적이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가 상품 가격을 상승을 시켰는데 한 차례 또 다시 상품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제품들이 많이 안 팔리겠죠. 그러겠죠. 안 팔리면 네. 실적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 요즘에 저희가 재미거리라고 해야 될까 활력이 되고 있는 게 M&A 이슈가 많습니다. 펠로톤도 마찬가지고 LCC 항공사들이 합병하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됐긴 했는데 스피릿 항공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M&A 이슈가 뜨겁네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시장이 조금 이제 뭐 어떻게 안 좋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실적 이런 거의 이슈보다는 M&A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지금 펠로톤은 뭐 지금 아마존, 애플 뭐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뭐 인수 의향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그런데 펠로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타도 수혜를 됐어요. 입었던 예.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결국에는 엔데믹으로 가면은 그렇게 향후에는 많은 어떻게 애플이나 아마존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글쎄요. 운동 계속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하겠죠. 밖에 그렇겠죠. 나가. 네. 아무래도 뭐 걷기 운동도 밖에서 하실 수 네. 있고 한데 지금 실내 운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반짝 스타일이지 아니면 또 큰 기업에 인수되면은 또 뭔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또 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 뭔가 그 안에 계산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애플이 괜히 눈독을 들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펠로톤의 계속된 뭐 인기, 네, 고공행진 될지도 함께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타주도 있습니다만은 피해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이 그냥 아예 합병을 해버리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까지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뭐 LCC는 지금 합병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에어부산하고 진에어가 이제 합병을 하지 통합이 않습니까? 되죠? 예. 뭐 저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하고 이거는 뭐 연동성을 갖기보다는 미국 자체 내에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이들 투자를 아무래도 하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해봤더니 실적이 3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간밤까지 주가가 이 기간 동안에 30%가 밀렸거든요. 이건 추세가 완전히 이탈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추가 하락 가능성 경고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예. 오늘도 지금 5%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뭐 20 몇 프로 하락했죠? 뭐 20 몇 프로 하락했는데 이미 거기서 추가적인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는 이미 끝났죠. 끝났다고 봐야 되고 다시 이제 밑에서 하방에서 이제 어떻게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 이제 그런 관건이 좀 남아 있는데 회복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세요.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죠. 예.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고 회복을 하려면 상당 폭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지금 어제 5% 하락한 것은 추가적인 여진이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뭐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크게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여기서의 5%또 이상의 하락은 저는 이제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타이밍에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되는지 그 여부 정도만 메타는 일단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시각도 만약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참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간밤에 리오프닝이 강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리오프닝주 사세요라고 저희한테 매수 전략 추천해주고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색한 동거가 연출되고 있는 게 진단키트하고 어제 리오프닝주가 가장 강했어요. 같이 올라가고 있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젠텍 말고는 네. 결국에는 금요일 날의 급락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 되돌림 과정이라고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진단키트주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점 회복 못하면 매도하자. 미련 없이 추가적인 하셨어요? 뭐 상승폭 여력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젠텍이 제일 강한 거는 역시 장 마감 후에 정부에서 추가적인 뭐 진단키트 공식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역시 수젠텍은 전고점 돌파 못했어요. 뭐 아무리 강했지만은 여전히 매도 관점에서는 서야 되는데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더 이상 뭐 미련은 갖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번 주에는 뭔가 전략의 포지션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던가 진단키트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리오프닝주는 계속 사서 가져가는 전략이신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리오프닝주는 네. 제가 뭐 계속적으로 저번 주서부터도 얘기했고 네. 오전 방송에서도 금요일 날에 모두 투어를 추천했고 저는 그 전에도 전주에도 티웨이 항공을 추천을 했거든요. 아. 리오프닝주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네. 뭐 티웨이 항공 추천한 거는 LCC 중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 합병을 하면 운수권 재분배로 인해서 결국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LCC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하고 그다음에 제주 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살 수 있는 종목들 시장을 보기보다는 요즘에 또 종목을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오프닝 주목하자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조금 불안하게 마감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게 될지를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기업들의 이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조금 후에, 오늘 후에 예정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CPI가 여기 예상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7.2를 봤는데 7.3으로 예상치를 수정하는 쪽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불안감도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컨트롤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잠재되어 있는 변수로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또 수급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요. 또 만기라는 변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은 우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오늘도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